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종종 겪게 되는데요. 천재지변 같은 재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주항공 사고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참사였는데요. 이런 재난을 겪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큐멘터리 만화가 이종철 작가는 2022년 추석 고향인 포항에 갔다가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닥치면서 생애 처음으로 재난 상황을 겪었고 온 가족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힘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종철 작가는 이런 과정들을 만화 흰남노에 담았습니다. 재난이 준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만화가 이종철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이종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화계에서 다큐멘터리 만화가 이렇게 불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다큐멘터리 작가는 많이 들었는데 네. 다큐멘터리 만화가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분야를 많이 그리세요?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 만화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자전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이제 얻어진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각색을 해서 이제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제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제11호 태풍 흰남노 얘기를 가지고 만화를 출간을 하셨어요. 네. 이 태풍 흰남노 피해를 직접 겪으셔서 그걸 만화로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고향이 포항이세요? 네,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러시군요. 아우, 예. 아직도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경상도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가 복구가 덜 됐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지금 태풍이 지나간 지 3년이 됐는데 이게 그 건물이나 집이 그 침수가 되면은 이 건물의 성질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고향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난방도 안 되고 그리고 곰팡이도 이제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사람이 살기는 좀 힘든 공간이 되었고요. 식당 같은 경우 어찌어찌 좀 복구는 했지만은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정집은 이사를 가야만 했었던.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고통을 겪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좀 결은 다릅니다만 어떤 큰 재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 보면서 좀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그 사고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다. 그렇죠. 내일 같다라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실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가슴을 쓸어내리고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이 보면은 예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상상치도 못하다가 닥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현실적인 것을 작품으로 많이 담으시니까 이종철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재난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재난은 그 예고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이렇게 나의 일상을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겪었던 흰남노도 그렇고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국도 저는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 어떤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실 이 제주항공 피해자분들은 조금 이 태풍 재난과는 다릅니다만 물이나 전기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좀 같이 나누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런 어떤 참사 나 이제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 저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든 아니든 간에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네. 곁에 있어주는 것. 네, 그렇죠. 네. 지금 태풍 흰남노가 네. 이제 3년째가 됐는데 네. 지난 지가 그 부모님은 이제 일상을 좀 찾으셨는지. 네, 부모님은 지금 이제 여전히 그 만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흰남노 이전처럼 식당 장사를 하면서 이제 살고 계시고요. 이제 다만 그 가정집은 이제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가정집은 이제 창고로 이렇게 좀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사를 가신 네, 거잖아요. 이사를 이제 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빚을 얻어서 이렇게 이사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식당 건물을 옛날 그 자리에서 하시고. 네, 그 자리에서 하시고. 그 정든 집을 몇 년 동안 살던 집이세요? 혹시 떠나온 집이? 한 20년 넘게 이렇게 살던 집이었죠. 그럼 우리 작가님의 어린 시절 추억도 같이 네, 저의 이제 고향집이라고 보시면 묻어 있는. 예.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히 집이 아니라 좀 정서적인 상실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그 2022년 9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 그 당시 얘기부터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처음에는 좀 비가 좀 많이 오네 이 정도였는데 뭐 갑자기 불어서 허리까지 차올랐다. 만화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실제로 그 9월 4일에 저는 이제 포항으로 내려갔었었고요. 예. 추석 세려고. 네, 추석 세려고. 예. 그리고 9월 6일에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예, 그럴 때 밤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 비가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의뢰 이제 그 좀 폭우가 쏟아지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수구가 역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뭐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빠르게 이제 물이 들이차는 바람에 이제 탈출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탈출했었던. 순식간에 집안에 물이 들이차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초 단위로 이렇게 정말 그 역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네, 정말 이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침수를 겪으면은 왜 미리 탈출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들이닥치는군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 계곡에서 폭우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계곡물이 불어나는 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예측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저께 무서운 기세로 물바다가 된 건데 부모님은 좀 연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어디로 피난을 가세요? 그 만화에도 담기도 했었었는데 식당에서 1차로만 이제 넘어서면 이제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빌라이기 때문에 4층까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위쪽으로 올라가자라고 해서 탈출했었죠. 그 탈출 과정은 순조로웠나요? 처음에는 그 빠른 속도로 이제 물이 들이차면서 그 식당의 현관문까지 다 박살이 났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았었죠. 물이 닥치니까 문이 닫혀서 그거 밀고 나가기가 어렵게. 그 연로하신 분들만 계신 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그 현관문을 밀어서 탈출을 이제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무릎 높이까지 차 올랐었는데 밖으로 나와 보니까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일단은 헤쳐서 그 물살도 엄청 세지 않습니까? 물살도 엄청 이제 셌었고요. 그리고 그 빌라 단지의 입구가 좀 지대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문이 가득 이렇게 물이 차올라 있었고요. 물이 모일 거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보니까 이제 가스 배관이 있어서 가스 배관을 제가 발을 짚고 올라가서 2층 창문을 통해서 탈출했었고 그때 저희 가족들을 봤던 이제 이웃이 끌어올려 주셔서 가까스로 이제 살아났었던 그런 과정을 겪었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 탈출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맨발로 탈출을 했더라고요. 아무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 언제 신발을 챙겨 신고 그러겠어요. 어디 위까지 올라가서 피신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3층까지 이제 올라가서 일단은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물이 이제 좀 빠진다 곧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제 집의 상황을 살피러 이제 바로 고향집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남의 집 빌라 3층까지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1층에 살던 사람들도 2층, 3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상황을 지켜봤었었고요. 그때 선뜻 집을 내어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아침 먹자라고 해가지고 빵을 구워주시기도 했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는 옷을 내어주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진짜 감사하셨겠어요. 네네. 정말 감사했죠. 아이고 참 비가 이제 그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상황이 그냥 제가 안 봐도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은데 네네.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던가요? 실제로 그 비가 오면서 그 상류에 있던 저수지가 이제 넘쳐 흘렀기 때문에 네네. 그 떠내려온 물이 이제 흙탕물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은 어느 정도 빠져 있지만은 이제 뻘밭이 되어 있던 상태였죠. 예. 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던 뭐 집기라든 집기들이 다 이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 뭐 쓰레기, 네. 오물 네. 이런 것들 막 범벅이 돼서.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온갖 세간살이를 다 버리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당장 생계도 유지해야 되는 식당도 네. 그렇게 엉망이 됐는데 그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예, 만화에 보니까 그 상황이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셨더라고요. 네, 그 특히나 제 부모님에게는 정말 제 나이 7살 때 그 마을로 이사를 가서 네. 그때부터 월세살이를 하면서 식당 장사를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 입구에다가 집을 얻어서 매입을 해서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30년 넘게 지켜온 그 가게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역사가 그곳에 고스란히 있었는데 그것이 그 하루아침에 이제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 상실감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수해복구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그 멘탈이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삶의 터전이고 네. 그걸로 다 그 뭐 작가님을 포함해서 자식들 다 먹이고 네네. 키우고 집도 사고 그랬던 공간이 네. 한순간에 네. 초토화된 거를 마주하셨을 때 그 허망함은 어떤 재난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만 진짜 이해를 할 수 있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재난에도 내가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있다고 그러던데. 네. 재난에도 제가 그 침수를 겪고 그리고 수해복구 작업을 한 달 가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도 못 올라오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서울살이를 하면서는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살아간다라는 그냥 생각이 강했었는데, 네. 그 수해복구 작업을 겹치면서 내 곁에 사람이 있고 필요하고 이 공동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해를 겪고 나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마주 보는데 이렇게 가엾어 보이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서로 측은지심이 같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은 그 재난을 겪을 수도 있겠지라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재난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정말 곁에 있어야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재난 상황을 복구하면서 그 아버지의 어떤 애틋함을 절실하게 느끼셨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와 정말 껌딱지처럼 이렇게 지내기도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사춘기를 겪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보통의 부자지간처럼 이렇게 어색해지는 그런 사이였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제 그 수해를 겪다 보니까 아버지와 살을 부딪히면서 지내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님께서는 이제 가전 도구를 이제 들다가 이제 크게 이제 또 다치는 그런 사고도 겪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목을 치료해주면서 아버지의 살결을 오랜만에 이제 만지고 봤었다.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게 손잡을 기회가 크고 나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20살 이후로는 처음 만져본 아버지의 살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몇십 년, 한 2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살이 되게 얇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늙어 있었고요. 가죽만 남는다고 어른들이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때도 아마 마땅치 않았을 거고 식구들이 한 방에서 복닥복닥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에 그 마을로 이사 왔을 때 그 단칸방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해를 겪고 이제 머물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을 인근에 있는 여인숙에서 이렇게 단칸방에서 지냈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태풍 흰남노 피해가 어마어마했는데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포항의 지진 피해가 2017년 네, 그때 있었는데 그때 또 우리 작가님 이모님은 지진 피해를 입으셨었다고요. 예.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2017년에 지진이 났을 때는 저는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만 지진이 났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난로에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포항시 남구이고요. 지진 피해를 났던 곳은 포항시 북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모의 이름을 북구 이모라는 별칭을 붙여서 이렇게 만화에 담았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모님이 그 지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힘난로 때 이모님이 저희 집에 이제 도와주시러 오시면서 자기가 그때 지진 피해를 겪었었고 그때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관심이 없었었구나, 그리고 몰랐었구나라는 좀 반성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북구 이모라고 하셨는데 북구 이모가 그런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훨씬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더 많은 위로를 보내주셨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어떤 말들이 그런 재난을 겪었을 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왜 옆에서 위로해주고 싶어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저 사람 혹시 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하고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되던가요? 침수를 겪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위로를 전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그 위로가 뭐 섣부르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뭐 조심스러운 어떤 위로이기도 했었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위로가 참 큰 힘이 됐다라기보다는 섣부르든 아니면 조심스럽든 간에 그런 위로들이 쌓여서 내가 그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결국에 위로라는 것도 마음이 가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죠. 어떠한 위로라도 위로를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유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전국에서 막 모여들고 또 구호 물품도 배달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가족과 마을의 힘만으로는 그 복구를 하기가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그 적십자에서도 이제 오셔서 이제 밥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었고 저희 집에 있는 직기와 식기를 씻어 주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사를 해주기도 했었고 통신을 해결해 주기도 했었고. 진짜 고맙겠어요. 진짜 생면부지의 분들 아니에요? 정말 간절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감사했었죠. 이제 태풍 피해를 그렇게 크게 입고 나서도 식당 문을 금방 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좀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셨나 봐요. 어머니께서는 태풍을 겪고 2주 만에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식당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문을 여는 게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가게 문을 열고 나서 보니까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은 어머니께서 마을에 희망이 되려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마을에서 30년 넘게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서 이렇게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어요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었구나. 그리고 마을에 가장 필요한 그 밥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당연히 우리 이 작가님 댁이 동네의 희망이 됐다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밥 냄새 맡으면 좀 집에 온 것 같고 힘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을 분들이 다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 서로 다독여주고 같이 복구 작업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돼주셨다고 하는데 이 피해 복구 과정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 침수를 겪고 제일 먼저 찾아와 준 이웃이 있었었는데요. 그 저희 집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식당 그 이모 그 종업원으로서 이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너희 괜찮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살았으니 됐다라고 이제 위로를 전해줬던 그 이모님이 계셨는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모님이 저희 집 맞은편에 빌라 단지 1층에 지내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또한 쑥대밭이 됐고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웃을 찾아오셔서 이웃을 위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흰남노라는 만화를 한번 그려봐야겠다. 또 이 모습들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었죠. 그 이모님 덕분에 네네. 이 만화를 그릴 생각을 네. 하셨군요.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자기 집보다 이웃을 챙기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만화에 담고 싶었고요. 그 이제 외형적인 거는 다 복구가 되더라도 그렇게 네. 큰 재난이나 재해를 당하고 나면 그게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게 남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작가님은 어떠셨는지요? 한 달간의 복구 작업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네.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술로 의지하기도 했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악몽을 꾸기도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그 꿈에서는 제가 다시 그 태풍을 맞고 있었고 또 침수가 돼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이제 꿈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지난 뒤에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로 찾아가서 신경안정제를 좀 받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그 의사에게 도와주세요. 네. 재난 겪었어요라는 그 말 한마디를 전함으로써 엄청 또 치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런 큰 재난 재해를 겪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 당장 괜찮아 네. 라고 네. 스스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간의 그 흰남노 원고 작업이 저에게 있어서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고요. 네, 오히려 만화 작업을 하면서 네네. 치유를 하셨군요. 생각과 마음의 정리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그 이제 힘든 얘기도 처음에 사람들이 잘 들어주는데요. 네. 자꾸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네. 멀리하기도 하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하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고 네. 좀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게 도움이 될 텐데 귀 기울여주기만 해도 좀 위안이 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살면서 그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우리에게는 정말 사람이니까 당연하게도 있는 그 공감이라는 것 있잖아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래서 그냥 저는 공감의 그 영역에서는 그 공감의 영역만 있다라면은 그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또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재난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좀 내가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그 생각이 강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그 재난을 겪고 나서는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그리고 어떠한 재난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저 재난이 언젠가는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 무관한 게 아니라 상관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재난에 있어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공감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부모님한테도 좀 전화 더 자주 드리게 되죠? 그전보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신경 쓰셨을 텐데 네네네. 점점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데 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재난을 겪고 나서 네. 딱 그 찬찬히 살펴보면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안녕하다는 게 얼마나 네, 맞아요. 이게 큰 건지. 예. 그 태풍 흰남노 만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올 것이다. 네.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셨는지요? 아니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재난이 언제든 올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비상식량을 늘 구비해놔야 된다라든지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그리고 뜻하지 않게 예고 없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그 행동들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에서 그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겪지 않은 재난이지만은 누군가가 재난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곁에 있어줘야겠다. 네. 마음이라도 그 곁에 있어야겠다라는 그 바람을 좀 그 문장으로 전한 것이죠. 네.
우리 이종철 작가님은 이제 늘 이렇게 현장 얘기를 만화에 네. 담고 계십니다. 그 예전에 이제 택배 기사로 일했던 경험을 녹여내서 까대기. 네네. 이 까대기가 근데 뭐예요? 이 만화 제목이 까대기여서 저는 이게 뭔가 그랬어요. 네. 예. 사실은 제가 택배 기사로서는 아니고요. 네, 만화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그 택배 현장에서 택배 박스를 나르는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었었는데 네네. 그것을 까대기라고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아, 그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쪽의 용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태풍 흰남노 얘기, 가족 얘기를 만화책으로 냈는데 가족 얘기가 많아요. 네. 이 만화 속에. 가족들이 보셨죠? 네, 봤죠. 뭐라 그러세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 흰남노를 그 원고 작업하면서는 가족들에게 담고자 하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네. 것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 부모님은 그 상처를 마음속에 묻어두고 네. 지내고 있는데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전하는 것에서도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 책을 읽으시고는 별말 안 하셨고요. 그런데 그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저에게 그 책을 읽어보고는 고생했다. 그리고 좀 고생 많았겠다라는 네. 말도 했고요. 잘 썼다라는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네. 우리 이종철 작가님 앞으로 어떤 만화가가 되고 싶으신지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 현장의 이야기를 담는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현장의 이야기, 우리 현실의 이야기들을 만화로 담아내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작가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냄새나는 작가, 그러니까 사람 냄새를 그 현장의 사람 냄새를 담아내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영상이나 요즘 다 휴대전화 들고 다니니까 이제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영상으로 남아낸 다큐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이 다큐 만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는 어떤 그 매력도 있지만은 만화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장벽 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 쉽고 재밌는 매체가 저는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우리 현장에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묻어낸다라면은 거기서 또 얻어지는 공감이 있어서 또 만화만의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내신 태풍 흰남노도 우리 사회 많은 분들한테 큰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2년 가을에 닥친 11호 태풍 흰남노 피해 당사자로 당시 상황을 만화에 담아낸 다큐멘터리 만화가 이종철 작가였습니다.